신의 전략 들어왔습니다. 미국 증시를 둘러싼 이슈를 분석해보고 전략과 방향성을 잡아보는 시간이죠. 상상인증권 신월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간밤에 있었던 내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리부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느덧 4.1% 초반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네, 최근에 하락세가 정말 가파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지금 아직 장이 완전 마감된 것은 아니어가지고요. 거래되고 있는데 4.12%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서 거기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채 2년물 같은 경우는 4.59%에서 소폭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채 장기물, 지표물은 금리가 내려왔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단기채의 금리는 소폭 반등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렇군요. 이에 따라서 2년물 대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는 역전이 되어 있는 마이너스 48bp 정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의 역전폭은 확대가 되는 모습이었고 시장 참가자들이 주목하는 미국채 장기물 금리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은 경기에 대한 시선이 점차 냉각되고 있음을 그러네요.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진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어제 증시는 연준에 대한 정책 기대감과는 별개로 소폭 미국장은 조금 반락을 하는 모습이고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소폭 반등을 하면서 그렇더라고요. 103포인트에서 104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에 있습니다. 즉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채 2년물 금리는 10년물과 달리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즉 연준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지금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점차적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12월까지 강해졌었던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서 시장이 자정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진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속도가 좀 가팔랐고 네. 그 기대감이 조금 좀 지나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이 가격에도 조금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년물은 떨어졌는데 달러는 올라오고 지수는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잘 해석을 해주셨네요. 조금은 워워하면서 기다릴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시간은 필요하기 마련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어서 고용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일단 가고는 있어요. 네. 계속해서 고용이 쿨다운되는 그런 모습인데 네. 주말에 또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후의 시장 전략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어제 ADP 민간 고용은 10만 3천 개 증가했고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10만 6천 개 정도 지난달이었었는데 소폭 하락을 한 모습이었고 팬데믹 이후에 아무래도 급증했었던 부분들이 서비스업에 관련된 레저, 접객업 그쵸. 쪽이 늘어났었는데 네. 이제 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일자리가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다라고 그래야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의 그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정책이 좀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다른 주요국 대비해서 굉장히 안 좋다. 빨리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진단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탄탄하다라는 것이고 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과격하게 좀 급격하게 너무 고용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금세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논리의 연결고리들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고용지표들 중에서 ADP 이외에도 고용 생산성과 임금에 대한 부분도 나왔었는데요.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연율화해서 5.6%, 21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점차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 대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부담감이 점차적으로 좀 낮아진다라는 점은 물가의 안정세, 디스인플레이션과 같이 결합해서 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노동 생산성은 좀 좋아졌습니다. 노동 생산성은 연율 기준으로 5.2%.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20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즉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임금에 대한 부담감은 기업 측면에서 다소 완화되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개선되고 있다. 가장 좀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에 높아졌던 임금에 대한 부담감을 점차적으로 줄인다라는 부분들을 기업 측면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직접 고용비에 대한 부담감이 줄기 때문에 그러네요. 생산자 물가에 전이되는 부분과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로 옮겨지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연결고리들이 점차적으로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은 곧 소비자 물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개연성이 점차적으로 좀 확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이제 주말에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고용 지표 발표 대기하고 있는데요. 11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19만 명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달이 15만 명이었기 때문에 이보다는 좀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채 장기채 금리는 떨어졌지만 단기채 금리는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을 연준이 바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 전개되는 부분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올라간 부분들은 어제는 아무래도 연준보다는 ECB가 조금 유럽 중앙은행이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달러가 조금 더 세졌고 미국채 단기채 금리가 올라간 부분이 있겠고요. 어젯밤에는 페드의 선행성을 띈다고 평가하는 캐나다 중앙은행 BOC의 기준금리 5.0% 동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동결에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하에 환호를 하는 부분이라서 동결이라는 것은 연준이 아직은 동결 스탠스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물가 하락하고요. 고용 둔화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떨어지는 거 보면 경기는 확실히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물 국채금리 그리고 달러의 상승을 감안했을 때 이제 연준이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시장과 연준 간의 간극을 메워가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 구간을 잘 현명하게 메워간다면 또다시 에너지를 응축해서 시장 반등으로 나갈 수 있겠죠.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딱 정리가 되는 부분이라서 매크로 변수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달러에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신용등급 이슈가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신용등급이 뭐 위안화에 바로 즉각적인 영향을 안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국 경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좀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요. 한번 네.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가장 핵심이었던 부분들은 무디스가 A1 등급은 유지하면서 네. 등급에 대한 전망을 그쵸.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등급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 안정적, 부정적이 있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등급이 바뀔 수 있다.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 보여지고요. 경고 같은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워닝식. 어떻게 보면 약간 옐로우 카드 같은 그러네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부정적에서 안정적, 긍정적으로 가게 되면은 긍정적 다음은 추가적으로 부정적이 되면서도 등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이라고 그러네요.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 신용 등급 우리 내릴 수도 있다라는 무디스사의 일종의 경고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의 중국은 무디스 의견에 실망감을 표현을 했고 올해 꾸준하게 진전되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는 동시에 관의 성격이 강한 중국의 신용평가사는 중국에 대한 재정은 강하다. 경고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다시 내리면서 좀 대립되는 모습인데요. 한 가지 기억할 부분은요. 무디스사가 지금 S&P와 피치가 다 모두 AA 플러스로 AAA에서 내렸었고 예. 무디스만 아직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무디스가 이제 경고음을 냈었죠. 그때 반응과 중국과 미국의 반응이 동일합니다. 그 당시에도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맞아요. 예. 우리는 그럴 리가 괜찮다라는 없다. 표현을 했기 네. 때문에 중국 당국의 반응과 미국 당국의 반응이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당국자들은 당연히 이런 평가가 내려진다면은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것이 네. 좀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 정부 신용 등급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 정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이 신용 등급의 영향력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생각하기보다는 왜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까? 왜 중국에 대한 성장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졌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라면은 조금 큰 그림을 잡는데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들은 중국 부동산 디벨로퍼들에게 무담보 대출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한 부분들은 그만큼 부동산 업황에 대한 악화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최대한 막고자 하는 중국 당국의 의도가 품어져 있다라고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중국에 대한 부동산은 결국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산재해 있고 지방정부의 세수 확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중국 국민들의 그런 자산시장 그리고 소매, 내수와 제조업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세수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은 부동산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좋지 않다라는 점을 시사하게 되겠고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니 지금 무디스사의 경고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증시나 금융시장에서는 내년도 중국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를 5에서 4로 내렸기 때문에 이 신용등급에 대한 부분들이 즉각적인 악재로 작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나마 지금 미중 긴장이 완화되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 신평사의 좀 부정적인 경고음은 약간의 노이즈로 해석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이즈지만 저희가 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지방정부와 부동산 문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일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경고성 멘트로 우리가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관계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네. 금 가격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싶을 정도로 포모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데 주식시장에서 혹은 이런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이번 그 금리 인상 국면과 상승세에서 가장 먼저 수익률이 좋지 않았던 자산이 채권과 비트코인과 같은 그랬네요. 가상화폐였었습니다. 그런데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동시에 나오는 부분들은 자산시장도 순서가 어느 정도 있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국면에서는 이러한 점을 좀 착안해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근데 단순히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금리로만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리가 내린다라면 모든 자산이 좋아야 되는데 왜 맞아요. 비트코인이 더 좋은가에 대한 의문점을 좀 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는 제도적인 측면과 비트코인 내재적인 요인을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봐야 되겠고요. 제도적인 측면은 결국에 SEC 네네. 증권거래위원회에 지금 무더기로 그 심사가 들어가 있는 현물 ETF에 대한 심사 통과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착안해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법원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SEC의 이런 그동안의 판단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판결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제 이 승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내년도 올림픽과 같은 주기인데요. 지금까지는 4년 꼭 4년은 아니지만 올림픽과 같은 주기마다 지금 4년마다 반감기가 도래합니다. 즉 제도적 측면과 내재적 측면이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견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가 금리의 하락세까지 결부가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들 어느 순간에 지금 6천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비트코인과 금 가격은 혹시 간단하게만 코멘트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실질 금리와의 괴리에 대한 측면들로 조금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금 가격은 아무래도 시장 금리의 하락세가 가장 주요한 역할을 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실질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물가 측면들과 결부시켰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세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 지금 단기적인 이슈에 의한 급등 국면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과 금 가격,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포트폴리오 전략 한번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신월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